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낙송입니다. 우리 정말 이 아름다운 샘 가천대라는 참 정말 떠오르는 사학 그 명문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초청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많이 설렜어요. 사회인으로서 삶은 제가 이제 그 58년에 태어나 가지고 88년도에 법관이 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변호사로서 생활한 그런 세 개의 어떤 구간으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좀 법관이 될 때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뭔가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찼던,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만족감은 부족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법관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법원에 가니까 그 선배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또 우리 동료 후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는 다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법원이라는 곳을 저는 독일어로 슐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이 슐레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법관 생활부터 조금 제가 그야말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992년이니까 세계에서 코리아 잘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판사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거기 가면 그냥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한국에서도 논문도 안 썼는데 거기서 영어로 논문 쓰려니까 이건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써가지고 가면 그 교수님이 다 커렉션을 해줬어요. 그거 지금도 아주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동문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참 1년 만에 성장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죠. 그다음에 저의 고향에 대한 뭐 사랑은 여전하고 가끔 갑니다. 지리산 자락인데요. 가끔 가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갔는데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서의 생활은 조금 들어가기 이전의 생활과는 좀 달랐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그런 어떤 독약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행복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강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건 왜냐? 제가 최근에 이제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인생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은 행복과 불행 그거의 패키지의 삶인 것 같아요. 절대 내내 행복하고 또 내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가. 근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자신이 그냥 행복이라는 거 움켜쥐고 있을 때 그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세상에 자랑하는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행복을 나눌 때, 즉 내가 행복을 줄 때 그때 내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자 행복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항시 그 예술이라든가 인문학에 대한 좀 갈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를 많이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아침 묵상, 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명상 시간을 가진 거, 그게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차츰차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가 왜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여러분들 헌법 10조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요. 그만큼 법이 행복을
사실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법치주의와 동행하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정직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평화를 제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가져다 준 행복이 컸기 때문에 제가 법치주의의 삶이 나에게 준 행복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 속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야 되고 또 뭐 한 달을인가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안 나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직하지 않은 삶 금방 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를 생활하면서 정직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행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그야말로 예술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또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것.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시 좀 이노버티브한 그러니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저의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 뭐 한 20년간 제가 매일 아침 묵상글 쓰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었고 하루에 생활을 매일 설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하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고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발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치주의와 행복이라는 건 왜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상해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법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법치주의가 있는 사회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정말 법치주의가 있는 그런 행복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 행복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저는 법을 이렇게 한자를 분해해 보면 옆에 이게 삼수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삼수변이라고 이게 세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갈거자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그 어떤 사회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법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법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법이라는 거는 뭐랄까 강제 규범이죠. 그렇죠? 왜냐니까 법을 어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도덕이나 종교를 하면 그와 같은 어떤 실제적인 처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 규범이라고 그러는데 법은 그야말로 이제 정의 실현과 사회 질서 유지를 하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종교와 도덕이 가져온 것과는 조금 의미가 틀리죠. 우리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그 법전은 우르남부 법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뭐 법이 없어서 살아.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 어떤 법에 대한 한 부분만 본 거거든요. 법은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생각, 그리고 막 강제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법은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미래를 향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능으로는 저는 정말 공기와 같이 우리에게 활력소를 주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독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은 공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법은 우리한테 무법 천국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법이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법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 어떤 법이 없을 때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나에 대한 처벌, 뭐 강제 이런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을 집행하는 그 어떤 기관이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거기에 법관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법관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강권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는데, 이 재판은 사실 인정, 먼저 팩트 파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적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결론 도출을 하는 3단 논법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법관상은 일단은 권위를 너무 내세우는 법관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판결은 집행이 될 수 있지만은 국민에게 진정한 해결책을 주는 판결은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법관상으로는 피스메이커, 그야말로 평화를 심는 마음으로 평화의 법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동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법원이 돼야 되고, 법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아픈 상처를 꿰매줄 수 있는 치유자로서의, 회복자로서의 법관이 돼야 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로서의 법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법관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은 마에스트로다, 지휘자다. 재판부 구성원들을, 우리 법원 직원들도 잘 이끌어야 되고, 또 당사자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절차에 다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다 녹여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관현악, 얼마나 다양한 악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해가지고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에스트로라는 건 그야말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법관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 가치 창조에 대해서 내가 선언하는 하나의 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 그리고 정의를 심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재판 진행하면서는 항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의 다짐이란 걸 이제 얘기를 하죠. 법관 시절 참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시험에 붙고 나서 우리 고향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검찰총장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보고 집안에서는 다 이제 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습 기간이었는데 그때 해보니까 이 검사는 매일 윽박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고, 이건 내 길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사로 가기 위해서 우리 조카한테 판사 삼촌이라고 불러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법무관 할 때 이제 어른들의 인식을, 이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 거기 어른들은 검사하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하여튼 법원으로 왔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저보고 생내적 검사라고 그랬는데 조금 활발하다고.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법관 생활을 했는데 너무 저는 뭐 참 그야말로 보람이 있었고, 참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아쉬움은 그야말로 내가 정말 사사로움이 없이 했는가, 거기에 대한 늘 아쉬움이 남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피고인들을 대할 때라든가 또 증인들을 대할 때, 그럴 때 좀
불편부당한 그런 재판 진행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범죄인들을 대할 때 그때 긍휼의 마음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갑자기 이제 사표를 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 40일 여행을 했습니다. 뭐 사표 내자마자 퇴임식 하자마자 바로 떠나가지고 이제 뭐 유럽하고 미국 이렇게 가서 뭐 40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변호사 생활 시작할 때 제가 목표가 노블 어토니라고 품격 있는 변호사 뭐 이렇게 좀 그런 캐치프레이즈 걸면서 그다음에 선한 조력자료다. 그래서 굿 어시스턴트라고 제가 이 슈바이츠 박사의 그 어떤 그 일대기를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품격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여러분들 요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아무 사건이나 맞지 않겠단 말이지. 그래서 그야말로 강력범죄, 막 폭력범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죄 단체 그런 분들은 또 변호사들 많이 찾거든요. 또 그리고 저처럼 이제 법원장 하다 나오신 분들은 또 좀 찾는 경향도 있어요. 또 하나의 영향을 많이 준 거는 그야말로 아까 이제 법치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술과 인문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삶은 이 예술하고 인문학 이것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성격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날카롭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더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님이 4살 때 돌아가셔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항시 이제 어떤 조금 부족한 그런 환경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기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와 같은 그걸 삶을 살았는데 저는 저희 인생에서 이 예술하고 또 인문학에 대한 사랑 이걸 통해서 저는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가면 중국 고전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한자 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명지대 철학과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는데 얼마나 아침마다 그냥 신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다음에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해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릴 때 새겨 들었던 얘기가 늘 저한테 남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를 많이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은혜는 이제 정호성 시인하고 나태주 시인의 가벼운 시를 많이 읽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참 뭐랄까 예술하고 인문학에 대한 사랑이 저한테 행복을 참 많이 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루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 그 창의적인 사고, 그 급히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좀 실현하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나의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저는 정말 행복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은 예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교만했고 조금 뭐 좋으면 이건 뭐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잔잔히 내 안에서 이렇게 이 마음 속에서 잔잔하게 흘러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돼요. 무슨 옷을 입을 건가? 저는 법복을 입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조카한테 판사삼촌이라고 부르라 했어요. 법무관한테. 그 판사 되기 전에.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을 건지 생각해야 돼요. 죄수복을 입을 거냐, 예비군복을 입을 거냐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옷을 생각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가느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남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의 명작,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Your own masterpiece가 주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를 축복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